우리 소중한 문화재가 일본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서산시 도비산 부석사의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도비산 중턱에는 통일신라 문무왕 17년 677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서산부석사가 있습니다. 서산부석사는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의 말사이며 경북 영주시의 부석사와 이름과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에 얽힌 창건설화까지 꼭 같습니다. 부석사 일주문에는 2개의 현판이 걸려 있는데 전면에 걸린 도비산 일주문 현판은 덕숭 총림 방장을 지내신 송원 대종사가 썼습니다. 일주문 안쪽에는 3일 수심 도량, 즉 사흘 동안 마음을 닦아서 천년의 보배를 얻는 도량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일주문에서 법당까지의 500여 미터 산길은 무척 고즈넉했지만 곳곳에 부석사 금동 관세음보살 647년만의 귀향이라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부석사에 있던 고려시대에 조성된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이 그동안 일본에 있다가 지난 2025년 1월 24일 부석사로 온 것을 환영하는 현수막입니다.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은 고려 말에 조성되어 옛 부석사 법당에 있었으나 고려 말 왜구들에게 침탈되어 2012년까지 대마도의 관음사에 있었습니다. 이 보살상은 2012년 국내 문화재 밀매 조직이 국내로 반입했으나 부석사와 일본 관음사 간의 지리한 소송 끝에 우리 대법원이 일본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반환을 앞두고 지난 1월 24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까지의 100일 동안 부석사에서 불자들과 국민을 상대로 친견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위쪽을 올려다보니 특이하게 허공에 걸린 듯한 누각, 운거루가 있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누각이라는 뜻이지요. 운거루 오른쪽에는 신도나 참배객들을 위한 휴식시설인 전면을 통유리창으로 만든 도비산 다원이 멋진 모습을 자랑하고 있더군요. 곳곳에 나붓기는 금동 관세음 보살 좌상 귀환 환영 현수막은 이 보살상에 대한 부석사와 지역 불교계의 뜨거운 애착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왼쪽에 보이는 금강문은 2019년에 세워진 것이지만 고색 창년한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맛배지붕 전각입니다. 금강문은 부처와 불법을 수호하는 한 쌍의 금강 역사를 안치하는 전각으로 보통 천왕문 바깥에 위치하며 문수동자와 보현동자가 함께 있기도 합니다. 부석사 금강문에는 우측에 입을 크게 벌리고 도끼를 든 나라연 금강이, 좌측에는 입을 앙다물고 금강절을 든 밀적 금강이 서 있습니다. 금강문 안쪽에는 법당으로 오르는 높고 가파른 돌계단이 이어지고 있네요. 양쪽으로 편안한 넓은 길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옛 계단길을 올랐습니다. 돌계단을 오르며 위를 올려다보니 마치 성체처럼 펼쳐진 부석사의 모습에서 결코 조그만 예사로운 사찰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법당 가는 계단은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길고 지그재그형으로 이어져서 극락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계단의 마지막 부분 양쪽의 우거진 동백나무 숲을 지나면 시야가 툭 터지면서 전면에 몽룡장과 심검당이 붙은 긴 전각이 나타납니다. 종무소인 목용장과 요사처인 심검당이 하나로 이어져 길게 뻗은 모양이 마치 한 마리 소가 누워있는 모양 같다고 얘기합니다. 소가 누워있는 듯한 이런 모습 때문에 몽룡장과 심검당 앞 약수를 우유약수, 왼쪽
극락전 옆 큰 바위를 쇳불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마당 안쪽의 극락전 전면 아래에는 정면 5칸, 측면 2칸, 맛배지붕 누각인 안양루가 있는데 안양은 극락의 다른 이름입니다. 보통 2층인 다른 누각들과 달리 안양루는 단층으로 전면은 문이 없이 개방되어 있고 관세음보살상 귀환을 환영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네요. 안양루 맞은편 높은 축대 위에는 서산 부석사의 주법당인 정면 3칸, 측면 3칸의 주심포식 맛배지붕 전각 극락전이 있습니다. 극락전은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의 복장 발원문을 통해 고려 후반에 처음 건립된 것이 확인됐고 현재 건물은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입니다. 극락전에는 화려한 닷집 아래 중앙의 아미타열의 좌상을 관세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이 좌우에서 협시하는 아미타열의 삼존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타열의 삼존상은 홍성의 옛 용봉사터에서 옮겨온 것이라고 하며 아미타 후불탱화와 신중탱화 그리고 좌측에는 작은 지장보살 좌상이 있습니다. 극락전 옆에는 붙여서 지은 목룡장과 심금당 건물이 일자로 길게 뻗어 있는데 두 건물은 처마를 길게 뽑아내서 특이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의 목룡장은 부석사의 종무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측의 심금당은 임법당으로 스님의 요사체 겸 차담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심금당 중앙의 문설주 위에는 우리나라 선불교의 중흥주의자 독립운동가였던 만공스님이 쓴 부석사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심금당의 동쪽 방향 아래쪽에는 멋지게 만든 작지 않은 연못이 있는데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물 때문인지 연못은 맑고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연못 안에는 아담한 크기의 관세음보살상이 서 있고 연못 가운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무지개 모양의 돌다리가 있어서 운치를 더해 주었습니다. 연못에서 동쪽 방향으로 가벼운 언덕길을 오르면 상당히 퇴락해 보이는 전각이 있는데 이 전각은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정진선원입니다. 정진선원은 선방인데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아마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의 동안그 기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정진선원 뒤쪽을 돌아서 올라가는 높은 언덕 위에는 비교적 근래에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깔끔하고 날렵한 7층 석탑이 서 있습니다. 1탑 1금당이라 하여 사찰에서 탑과 주법당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주법당 앞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 제일 높은 언덕에 탑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극락전 왼쪽 언덕에는 부석사라고 새겨진 크고 뾰족한 바위가 있는데 소가 엎드려 있는 듯한 전체 모습에서 쇳불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부석사 표지석 뒤쪽의 큰 보호수 주변에는 나무를 올려다보는 3명의 스님 형상을 조각한 3구의 돌조각상이 미소를 떠오르게 만드는군요. 극락전에서 언덕길로 내려가면 만나게 되는 정면 5칸, 측면 2칸 맛배지붕집인 설법전에서는 100일 동안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설법전에는 5월 말이면 일본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을 친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 불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설법전은 대규모 법회를 갖기 위해 2013년에 신축한 2층 누각 형태의 건물로 1층은 콘크리트 건축물이며 2층은 목조 건축물입니다. 설법전 법당에는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시고 좌우에 용왕과 남순동자가 협시하고 있으며 좌측 벽에는 신중탱화가 걸려 있습니다.
설법전 한쪽의 큰 유리상자 속에 들어있는 금동 관세음 보살상은 역사나 조각기법상 충분히 국보로도 지정될 수 있는 멋진 예술품입니다. 부석사 측은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면 일본으로 되돌려 주어야 할 이 조각상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설법전 맞은편 마당의 가장자리에는 여느 사찰들의 범종각에 해당하는 2층 무각형 금종각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금종각에는 큰 범종과 사자가 등에 지고 있는 형상의 법고 그리고 운판과 목어 등 불전사물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설법전 뒤쪽에서 올려다본 산중턱에는 부석사 마해석불과 만공스님이 오랜 세월 수행하신 만공토굴 그리고 산신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마해석불 올라가는 길 도중에는 마해석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을 기록한 부석사 마해불 조성 공덕비가 있습니다. 부석사 뒷산 중턱에는 천수만이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바위 표면에 높이 4.5m, 폭 1.5m의 아미타열의 입상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2014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한 주경스님의 주도로 조성된 이 마해불은 석공의 문화재의 기능 보유자 김대연 조각가의 작품입니다. 산신각으로 오르는 산길 중간에는 언제의 작품인지는 모르지만 세월의 두께가 적당히 쌓여있는 듯한 아담한 3층 석탑이 서 있었습니다. 정상 가까운 곳의 벼랑 아래 서 있는 산신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고 가파른 돌계단길을 숨이 찰 만큼 걸어 올라가야만 합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 지붕집인 산신각에는 중앙에 산신각, 좌측에는 용왕각, 우측에 산묘각이라는 편액이 붙어 있습니다. 산신각 법당에는 우측에 의상대사의 부석사 창건을 도와준 선묘낭자 탱화, 중앙에 산신탱화, 좌측에 용왕탱화 등 세 폭의 탱화들이 걸려 있습니다. 산신각 좌측의 좁은 길을 내려가면 정상 부근의 만공토굴로 올라가는 까마득하게 높고 가파른 상당히 위험한 돌계단길이 있습니다. 만공토굴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선불교의 중흥주였던 만공스님이 오랜 세월 수행을 했던 토굴로 수많은 불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만공토굴의 좁은 입구를 비집고 들어가니 안쪽에 상당히 깊고 넓고 사람이 충분히 일어서서 움직일 만한 규모가 큰 동굴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바위벽을 등지고 수행하는 만공스님의 상이 있었는데 이처럼 고된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 선불교를 다시 세울 수 있었겠지요. 만공토굴까지를 둘러본 후 설법전 아래로 내려오니 금종각 아래쪽으로 회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복도도 아니고 정자도 아닌 긴 건물이 있었습니다.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 올려다보니 한눈에 들어오는 회랑과 금종각의 모습이 풍경화처럼 아름다워서 참으로 멋진 힐링 공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회랑을 둘러보고 내려가는 길의 오른쪽에는 공양관으로 사용 중인 정면 5칸, 측면 3칸 우진각 지붕 건물인 향적당이 있습니다. 향적당 맞은편 언덕 가장자리에는 이전에 사찰 음식 체험관이었던 건물을 보수하여 템플스테이 숙소로 사용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회랑에서 왼쪽 방향으로 걸으면 밑에서 볼 때 스카이워크처럼 허공으로 돌출된 누각형의 전각 운거루가 있습니다. 운거루의 끝으로 걸어가서 마치 액자와도 같은 기둥 사이의 공간으로 내려다보니
천수만과 서해의 아름다운 경관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더군요. 부석사 관람을 끝내고 나오는 길의 마지막 코스, 운거루의 바로 옆에 예쁘고 고즈넉한 카페인 도비산 다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외부로 난 통유리 창이 멋지게 보였던 바로 그 장소였는데 고속도로의 러시아워를 피하기 위해 그냥 패스하고 말았네요. 부석사 투어를 끝내고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는데 절관한 반대 방향의 소나무 숲 속에 고즈넉하게 숨어있는 조그만 암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의 시동을 끄고 100여 미터를 걸어가 보니 지붕 모양이 특이한 상서남이란 예쁜 편액이 걸린 작은 선방이 있었습니다. 부석사를 떠나기 전 도비산 다원 앞에 서서 아름답기 그지없는 서산 부석사와 도비산의 멋진 스카이라인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석사와 불교계의 소망대로 600여 년 전 이 자리에 있던 금동 관세음 보살 좌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고향으로 꼭 다시 돌아오소서. 도비산 부석사 금동 관음보살 좌상 이야기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